안녕하세요. 아직도 생각만 하면 화딱지가 나는데 이 분노를 조금이라도 풀어보려고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전 어릴 때부터 먼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서울로 처음 상경을 한 게 성인이 돼서 직장을 다닐 때였으니 얼마나 외진 곳에 살았는지 아시겠죠?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늘 동네 정도만 돌아다니면서 멀리 나가봐야 버스 타고 30분은 가야 있는 읍내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별로 부족한 건 못 느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 사실 부족한 것도 뭐가 좀 있어 봐야 부족한 걸 알지 원래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부족함이고 뭐고 모르겠고 다 저한테는 당연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렇게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로 올라오고 일을 하는 중에 지금의 남편을 만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고 우습지만 당시 저는 남편한테 첫눈에 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자 살자 남편을 쫓아다니면서 한 번만 만나달라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창피했지만 전 당시 남편이 너무 좋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단 식으로 남편에게 구애를 했거든요. 남편도 제가 너무 적극적이다 보니 한번 만나볼까 하는 마음으로 절 가볍게 만났고 그렇게 시작한 연애가 어쩌다 보니 결혼까지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남편도 저도 애를 좋아하는 터라 자식은 많이 낳자고 서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줄줄이 낳다 보니 3명까지 낳았습니다. 허나 원래 남편이나 저나 집안 형편이 좋지도 않았고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였기에 없는 살림에 자식 셋을 키우려니 아주 허리가 휘어지겠더라고요. 남편의 머리만으론 5식구가 살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막내가 조금 큰 뒤에는 저도 식당에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다시 다니고 싶었으나 이미 경력이 단절된 지 오래니 절 받아주는 곳도 없어 안타깝지만 식당이 최선이더라고요. 집 앞 근처에 김밥 식당이 있어 그곳에 취직해 하루 종일 김밥을 쌌습니다. 휴일은 한 달에 딱 2번뿐.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김밥을 말았지요. 그렇게 몇 개월을 지내다 보니 문득 저희 친정엄마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제가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고 지금 엄마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살던 그 시골집에 홀로 계셨거든요. 결혼 후 엄마를 본 지도 오래됐고 특히나 엄마가 늘 서울로 올라와서 저희 집에 왔지 생각해보니까 제가 엄마한테 간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오랜만에 효도도 할 겸 엄마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해서 식당에도 얘기를 해놨죠. 미리 얘기를 하지 않으면 휴무를 원하는 날로 맞추기 어려우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약속한 날 저는 미리 끊어둔 고속버스를 타고서 엄마가 사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어쩜 그렇게 오랜만에 오는데도 변한 게 하나 없더라고요. 달라진 게 있다면 읍내에 조금 더 여러 가지 가게가 생기고 아주 조금이지만 도시에 가깝게 번잡해졌다는 점뿐일까요? 집에 가기 전에 읍내에 먼저 들러서 엄마 먹으라고 줄 과일 바구니를 하나 사서는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가까워지자 분명 혼자 있어서 조용히 해야 할 엄마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소란스러운 건 엄마랑 제가 같이 살던 어릴 적에 집에서 동네 사람들 다 모아두고 잔치를 할 때 빼곤 한 번도 없었던 터라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작은 시골집에 여러 사람들이 복작복작 모여서 김치를 담근답시고 아주 난리가 나 있더라고요. 심지어 김장철도 아닌데요. 기가 차서 바구니를 꽉 쥐고 집에 들어가 보니 이미 거실 바닥엔 양념이며 배추 포기가 널려 있고 동네에서 엄마랑 친한 아주머니들 서너 분이 와서 같이 김치를 담그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엄마를 도와주시러 오신 거겠죠. 그리고 그 옆에서 엄마도 굽은 허리를 한 채 힘겹게 김치를 담고 계셨습니다. 아니, 솔직히 고생할 꼴 뻔히 보여서 하지 말라고 한 걸 꾸역꾸역 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화 안 날 딸 어디 있겠어요. 전 엄마보다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김밥집으로 일하려니까 죽을 맛인데 연로하신 엄마는 더 그렇겠죠. 서울 살면서 알게 모르게 쌓인 스트레스를 좀 풀려고 고향집에 내려온 건데 그런 엄마 모습 보니까 저도 모르게 화가 나고 괜히 성질이 나더라고요. 엄마! 김장철도 아닌데 뭐 하는 거예요? 왜 이러고 있어요? 아유, 그게 아니라 네 올케 언니 부탁으로 하는 거야. 알고 보니 엄마가 김장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시킨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로 저희 올케 언니였습니다. 저희 집에서 차를 타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더 가면 관광지로 유명한 지역이 있는데 올케 언니는 그 지역에서 큰 설렁탕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딱 한 번밖에 안 가봐서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장사가 엄청 잘 된다 하더라고요. 뭐 가족이 된 사람이니 당연히 못 되는 것보단 잘 되는 게 좋아서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올케 언니 좋겠네, 잘 됐다 하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보니까 엄마가 올케 언니 설렁탕집에 밑반찬으로 나가는 김치를 직접 해준 적이 몇 번 있었던지라 이번에 담고 있는 김치도 그걸 위한 거였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저는 열이 머리 끝까지 났어요. 올케 언니가 이런 식으로 엄마를 부려먹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도 시어머니한테 자기네 가게 밑반찬으로 나갈 김치 김장을 시킨다 하니 저희 엄마가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늘 그래 그래 하면서 온순하게 반응하는 성격을 올케 언니가 이용해 먹는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럭 화를 냈어요. 올케 언니는 자기네 집 가게 반찬으로 나갈 거 자기가 해야지. 그걸 왜 엄마를 시켜? 이건 아니지. 아이고, 내가 만든 김치 아니면 안 된다면서 사정을 하는데 어떡하니. 쩔쩔매는 엄마 모습을 보고 있는데 더 속이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자리를 잠시 비웠던 올케 언니가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들어오는 올케 언니를 보자 더 화가 났지만 그래도 가족이고 나쁘게 얘기해봤자 상황만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꾸역꾸역 누른 후 말했습니다. 올케 언니, 저희 엄마 허리 많이 굽었는데 이런 거 시키시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려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부러 아가씨 오는 날로 잡았어요. 어머니 도와서 같이 김장 좀 해줘요. 예? 뭐요? 아가씨 손이 빠르잖아요. 믿고 있을게요. 아, 보수는 챙겨드려요. 걱정 마세요.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일부러 제가 오는 날로 잡았다니 기가 찼죠. 제가 오든 안 오든 엄마한테 이런 걸 시킨다는 게 어이가 없는데 무슨 선심이라도 쓴 것처럼 저 오는 날로 김장날을 잡았다니. 이건 엄마는 물론이고 저보고도 같이 일하라는 거잖아요. 원래부터 자기 멋대로고 뻔뻔한 감이 있었지만 그때는 그냥 자기 주장이 의견이 정말 강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오빠 아내고 가족이고 뭐고 초장부터 휘어잡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듣자 하니 하는 행동이랑 말이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에 이번엔 성질을 내서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말해야겠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팔을 걷어붙이고 올케 언니에게 한마디를 하려 하니까 제 성격을 귀신같이 아는 엄마가 절 붙잡으면서 참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화내봤자 이미 담금 김치는 어쩔 거야. 오늘 그냥 넘어가자. 좋게. 너도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얼굴집 부려서 갈 거 뭐 있어. 엄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걸 다 담가야 된단 말이야? 정연아, 제발 엄마 말 좀 들어줘. 화는 났지만 엄마가 그렇게 사정을 하니 문득 제가 날뛰면 그 불똥이 엄마한테 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엄마 성격에 당하고만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하다 그냥 엄마를 도와 얼른 끝내버리기로 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고 다음에도 또 시키면 그땐 진짜 가만 안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얼른 끝내버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희는 정말 쉬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어가며 아침부터 밤까지 김치를 담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한 김치가 500포기 정도 됐거든요. 제가 평생 살아도 500포기의 김치를 못 먹을 것 같은데 말이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당연히 그날 한 양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다음 날도 똑같이 500포기의 김치를 또 담가야 한다더군요. 얼마나 잘 되는 식당이길래 그 많은 김치를 담그라고 하는지. 허리는 아프지 눈은 침침하고 한숨이 저절로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남편에게 너무 힘들다며 하소연을 했던 것 같아요. 참 김밥집에서 일하면서도 많은 시간 일하긴 했지만 정말 그날은 너무 힘들어서 자면서도 신음소리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엄마가 허리 통증으로 자리에서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하루에 굽은 허리로 그 많은 양을 담갔으니 너무 무리하셨던 거였죠. 엄마가 말도 못하고 소리 없이 끙끙 앓고 있는 걸 보니 간신히 참아냈던 화가 다시 들끓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엄마가 못 일어나게 막고 하루는 무조건 푹 쉬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허리에 무리 간다고요.
그런데 엄마가 속 터지게 어떻게든 몸을 일으키며 오늘까지 도와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에 제가 올케 언니가 자기 사리사욕 챙기는 거잖아. 엄마가 왜 아파가면서까지 도와줘야 돼? 하고 버럭 소리를 지르니 아유 아니야. 그냥 해주는 거 아니고 돈 받고 해주는 거야. 하면서 어떻게든 올케 언니를 감싸더라고요. 아휴 아픈 어리 수술할 수 있을 만큼 큰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까짓 몇 푼 더 준다고 해서 살림살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엄마지만 미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 받았는데 어찌 안 하니? 해줘야지. 할 수 있어. 걱정 마라. 어떻게든 할 거다. 미련한 저희 엄마는 돈을 받아 해야 한다며 계속 말씀하셨고 전 그런 엄마를 억지로 눕히곤 저 혼자 거실로 나왔어요. 엄마한텐 절대 나오지 말라고 하고요. 그래도 사지 멀쩡한 제가 엄마 대신 김장을 해주는 게 맞으니까요. 그런데 거실로 나가니 올케 언니는 없고 어제 뵀던 아주머니 세 분이 또 오셨더라고요. 인사를 드리곤 그렇게 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500포기의 김장을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들은 저희 엄마보단 정정해 보이셨지만 연이은 김장에 힘드신지 확실히 어제 할 때보다는 땀도 자주 닦으시고 속도도 느려지셨더라고요. 그 바람에 시간은 더 오래 걸리고 저도 덩달아 더 힘이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올케 언니는 얼굴도 비추지 않았고요. 차마 모르는 아주머니들 앞에서 그래도 가족된 올케 언니를 욕할 순 없으니 아무 말도 못하고 김장을 하긴 했지만 진짜 속에서는 오만 가지 욕이 끓었어요. 솔직히 제가 이렇게 올케 언니가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된 건 김장 전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희 올케 언니는 말했다시피 부탁을 쉽게 했고 뻔뻔했어요. 특히 저희 엄마한테요. 어느 날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올케 언니 식당에서 설거지를 한다 하더라고요. 언니가 설거지를 부탁했다고 하면서요. 제가 그걸 왜 해주냐고 하지 말라고 하자 엄마는 어떻게 안 하냐며 그릇들을 씻고 있었고 언니의 일을 도와주고 나면 그날은 하루 종일 알아 누우시곤 했습니다. 솔직히 사람을 써도 되는 건데 가족이랍시고 허리 구부러진 엄마를 써서 설거지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너무도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더라고요. 올케 언니와 엄마가 가깝게 살다 보니까 올케 언니가 집안일도 엄마한테 부탁을 했던 모양이에요. 오늘 식당 나가야 해서 청소를 못했다. 빨래를 못 널고 왔다. 애한테 밥을 못 주고 왔다. 이런 식으로 엄마한테 전화 한 통만 하면 엄마는 또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와서 올케 언니의 속옷들을 개고 앉아있고 오빠는 TV를 보며 옆에서 그런 엄마를 보고 있고 제가 남동생 통해 이 얘기를 듣고 어찌나 화가 났는지 그날 오빠한테 전화해서 평생 할 욕은 다 퍼부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 모든 걸 참았던 건 그냥 엄마의 말 때문이었어요. 엄마가 올케 언니가 남몰래 홍삼이며 건강식품이며 아픈 엄마를 많이 챙겨준다고 했고 안부 전화도 많이 해준다고 했으니까. 솔직히 명절날 올케 언니가 엄마한테 뭔가를 해준다거나 고맙단 말 한마디 하는 걸 본 적이 없었지만 엄마가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으니 그래도 올케 언니가 엄마 말대로 예의는 아는 사람이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김치 담그는 일을 시켜대니 올케 언니가 정말 그랬을까? 의문이 생기는 거죠. 심지어 어제도 제가 엄마네 집에 도착했을 때 뻔뻔한 낯짝으로 일만 시키고 휙 사라졌고요. 물론 말이라도 고맙다고 얘기하거나 자기도 옆에서 좀 도왔으면 저도 올케 언니한테 이런 반감은 들지 않았을 거예요. 엄마가 담근 김치가 맛있나 보다. 그래, 가족끼리 좀 도와줄 수 있지. 그리고 충분히 받아들일 여유가 있었을 겁니다. 오히려 올케 언니가 좋은 사람이었다면 제가 더 팔 걷어붙이고 도와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저 돈을 주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그 뻔뻔한 행동이 저를 너무 열받게 하는 거였죠. 아무리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지만 자기들보다 훨씬 어른이고 무엇보다도 부탁을 하는 입장이면 당연히 정중해야 하고 일이 끝났으면 힘든 건 없었는지 물어가며 살뜰하게 챙기는 게 정상 아닌가요?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시어머니면 더더욱이요. 그런데 전혀 그런 말 없이 당연하게 엄마를 부리려 하니 딸로서 화가 안 날 수 있겠냐고요. 그건 너무 예의도 없고 무례한 거였습니다. 저희 엄마 올케 언니 단 한 번도 시댁살이 시킨 적도 없고 돈 버느라 고생한다며 늘 예뻐라만 해주는 분인데 올케 언니가 자꾸만 그걸 악용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장을 하는 내내 올케 언니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김치를 담그니 드디어
마지막 500포기의 김장이 끝났습니다. 진짜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순간이 끝나자 해방감마저 들더라고요. 전 아주머니들에게 너무너무 고생하셨다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저린 어깨랑 허리를 툭툭 두들기면서 대충 소파에 기대어 쉬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는지 절로 눈이 감기더라고요. 얼른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한 저녁 5시쯤 됐을까요? 제 귀에 익숙한 찻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굳이 나가보지 않아도 뻔했죠. 올케 언니가 평소 몰고 다니는 엄청 큰 고급 외제차가 있는데 엔진 소리가 딱 그 외제차 소리더라고요. 알고 싶지 않아도 워낙 큰 소리가 나서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주차할 곳 없다면서 투덜투덜 거리면서도 올 때마다 그 외제차를 끌고 오는 것 보면 참 저 언니도 대단하다 싶었죠. 그런데 엔진 소리를 들으니 갑자기 올케 언니가 처음 저를 만나고 인사했을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때도 저 외제차를 끌고 차에서 내려 저한테 인사를 했는데 절 위아래로 훑으며 옷차림을 비웃었습니다. 제가 눈치채지 못할 줄 알고요. 순간 오빠에게 결혼하질 말라고 알리고 싶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저야 꾸미는 거에 어릴 때부터 워낙 관심이 없었고 그저 대충 시장에서 산 저렴한 옷들을 입고 다니곤 했었는데 올케 언닌 가진 게 많은 집안의 딸이라 저와 달리 강남에 세련된 사람처럼 치장을 하고 다녔으니까요. 그날 다 같이 가족끼리 밥을 먹는 자리에서도 올케 언닌 이 반찬이 맛이 있네 없네 하며 품평을 하고 자신이 입고 온 하얀색 자켓에 김치 국물이 튈까봐 지나치게 조심하는 모습들이 올케 언니를 처음 보는 자리였지만 가히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청국장 사건입니다. 당시 밥상에 저희 엄마께서 정성스레 끓인 청국장을 올려놨는데 올케 언니가 그걸 보자마자 코를 쥐어짜며 울상을 짓더라고요. 어머니, 저 이런 거 못 먹어요. 아, 그러니? 냄새 때문에 그런가? 네 어머니. 아무래도 그렇죠. 이런 거 못 먹는 사람 많아요. 죄송해요. 올케 언니가 거부하자 오빠도 민망한지 옆에서 헛기침을 하고 저도 당황했지만 정작 올케 언니 본인만은 죽어도 못 먹겠다며 청국장 그릇을 바닥에 내려놓기까지 하더군요. 사실 저희 엄마가 그래도 끓여준 거면 숟가락을 들어 떠먹는 신용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딱 못 먹겠다고 말하더니 숟가락을 내려놓는데 정말 저 사람은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날 전 올케 언니한테 바로 안 좋은 감정이 생겼고 역시 제 감은 틀리지 않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올케 언니는 제 옷차림에 대해 신랄하게 지적을 해대며 다른 방식으로 절 괴롭혔어요. 명절날 갈 때마다 제 옷차림을 유심히 보곤 했는데 어느 날은 전 차려입는 것 자체가 불편해서 그냥 대충 입던 옷을 입고 갔더니 가족들이 있는 앞에서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어머, 이런 옷도 있네요. 되게 편해 보이긴 하는데 집에서만 입는 옷이죠? 하고요. 여기에 제가 입고 온 것 자체가 이미 아니란 건데 알고서도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정말 유치하더라고요. 제가 아니라고 밖에 잘 입고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그제야 자기도 괜한 말을 한 것 같은지 입을 다물더라고요. 더 웃긴 건 가족들이 없을 때 제게 몰래 와서 좋은 일합시고 옷은 백화점에서 사야 그래도 입을 맛이 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애 셋 키우면서 지금도 허리가 휠 지경인데 무슨 백화점에서 옷을 사요. 그렇게 삐딱하게 퉁을 주니까 절 안쓰럽게 쳐다보더라고요. 정말이지 그 눈빛과 시선을 마주하는 기분이 참 그랬습니다. 괜히 제가 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후 명절에 올케 언니 만나러 올 땐 옷을 신경 쓰고 오곤 했습니다. 비참한 말 듣기 싫어서요. 올케 언니는 저뿐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도 그랬고 제 남동생에게도 그랬고 심지어 제 애들에게도 그랬습니다. 누구든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꼭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처럼 배려 없는 말들을 남발하곤 했어요. 제 남동생에게도 옷차림이 후줄근하다, 취직은 언제 하냐, 이번엔 왜 회사에서 잘린 거냐부터 묻지도 않은 말들을 줄줄이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인지 남동생은 언젠가부터 명절에 다 같이 모이길 꺼려 하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애들한테도 장난감 같은 선물 하나를 줘도 집에서 이런 거 못 갖고 놀지? 그런 장난을 치곤 했는데 그 장난이 너무 불쾌해서 기분이 상하곤 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화를 내진 못하게 장난이라면서 상황을 무마시키니 더 얄미웠죠. 그렇게 올케 언닌 그 누가 봐도 도통 사람에 대한 배려라곤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찌나 자기 집 자랑은 해대는지 올케 언닌 중소기업의 사장 딸이었는데 대단한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자신을 끔찍히 여겼다. 그래서 오빠를 반대하기도 했다. 어머닌 자기에게 명품 아니면 사입지도 못하게 했다. 등등 마치 자신을 무슨 귀족처럼 포장해 있는 허영심 없는 허영심은 다 떨었어요. 그런 올케 언니 앞에 우리 가족이야 뭐 완전히 시골 촌뜨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올케 언닌 외려 저나 저희 집 식구들이 있으면 더더욱 자랑을 해대곤 했습니다. 어제 산 명품 가방이며 지갑이며 구두며 그런 것들을 누리면 마치 그게 자기가 명품이라도 되는 듯 그랬습니다. 어쩔 땐 그런 올케 언니가 참 안쓰럽기도 하더군요. 잘난 게 없는 것 같아 저렇게 잘난 척을 해야 살맛이 나나 싶어서요. 그래서 화가 나더라도 남편이 제게 조언했듯 그냥 불쌍하게 안쓰러운 사람 보듯 보곤 했어요. 아니 그렇게 해야 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었죠. 안 그랬다면 정말 가족이고 뭐고 진즉에 폭발해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허나 김치 담그느라 온 기력을 써서 그런지 더 이상 올케 언니와는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그저 올케 언니가 들어올 때까지 눈을 감으며 집 갈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케 언니가 딱 들어왔는데 진짜 눈부시더라고요. 물론 좋은 의미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의미로요. 무슨 놈의 금이랑 보석을 그렇게 덕지덕지 달고 왔는지 땅 보러 온 부자 아줌마인 줄 알았습니다. 원래도 사치스럽게 하고 다니긴 했지만 오늘은 유독 더 그러더라고요. 사실 남이 무슨 장신구를 하던 간에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니긴 하지만 올케 언니가 엄마 대하는 걸 보니까 진짜 막말로 물만 마셔도 한 대 때리고 싶을 정도로 얄미워서 그 사치스럽고 허영심 가득한 꼴이 좋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오빠에 대한 분노도 스물스물 생겼습니다. 오빠는 아내가 자기네 엄마한테 저러고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그때처럼 당장 오빠한테 전화를 해보고 싶은 심정이 됐습니다. 올케 언니는 한눈으로 김장김치들을 쓱 보더니 다 하셨네, 수고하셨어요 하고 성의 없게 말하곤 봉투를 하나씩 건네줬습니다. 아주머니는 봉투를 받아 들곤 고맙다고 했지만 아주머니들의 눈조차 쳐다보질 않더군요. 봉투를 다 건네준 올케 언니는 두리번거리더니 저한테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전 어제 너무 무리하셨는지 지금 방에 누워 계시다고. 그래서 제가 엄마 대신 일한 거라고 답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올케 언니는 약간 얼굴을 찌푸리며 어머니 방으로 가더군요. 저는 내심 올케 언니가 엄마한테 아픈데 고생시켜 미안하다거나 그런 종류의 사과를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는 말이 정말 가관이 돼요. 어머니는 제가 휴대폰 요금 매달 내드리고 있으니까 따로 안 드려도 되죠? 그래도 제가 어제 어머니 고생한 거 봐서 아가씨는 좀 챙겨드렸어요. 그래 고맙구나. 내가 오늘 일 못해서 미안하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이해해요. 저 어머니 근데 너무 죄송한데 제가 다음 달 초에 남편이랑 여행을 잡아서 혹시 식당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번처럼 설거지 정도만 도와주시면 되는데요. 급여는 넉넉하게 챙겨드릴게요. 또? 거기까지가 한계였습니다. 그동안은 엄마 봐서 꾸역꾸역 참았는데 저렇게까지 되바라지게 구는데 제가 오빠 아내라고 해서 엄마 며느리라고 해서 애써 착하게 대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서 계속 소파에만 있었는데 저 말을 들으니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전 벌떡 일어나서 올케 언니한테 다가가 봉투를 면전에 던져버렸습니다. 올케 언님 바로 토끼 눈이 되어 절 쳐다봤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긴요. 우리 엄마한테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돈으로 사람 부려먹으면 말이라도 곱게 해야지. 지금 그게 무슨 행동이야. 휴대폰 요금 그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나이 든 사람을 이렇게까지 부려먹고도 모자라서 가짱게 유세를 떨어요. 기가 막혀. 요금 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지. 나한테 빌부터 살고 있는 건데 그럼 내가 돈을 또 따로 줘야 한단 말이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말씀해보세요. 저번에 저한테 식당 일하고서도 돈 받으셨죠? 그 봉투 있으시죠? 제가 드린 3만 원. 얼른 꺼내보세요. 다 못 쓰셨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엄마에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올케 언니가 정말 엄마 많이 챙겨주는 건 맞아? 건강식품도 갖다 주고 그래? 그러고요. 근데 그러자 엄마가 그럼 하고 대답하더니 올케 언니에게서 받았던 봉투를 보여줬습니다. 저번에 하루 일해줬더니 그걸로 이 돈을 다 챙겨주더라고 말하면서요. 그땐 몰랐습니다. 액수가 얼마였는지.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던 돈이 고작 3만 원이었던 거예요. 허리가 휘어가며 8시간은 서서 그릇을 닦고 있었을 엄마에게 겨우 3만 원을 줬다니. 그 돈을 주고 그런 유세를 부리고 있었다니. 엄마가 올케 언니에게 계속 이런 대접을 받아왔다는 게 너무나 명확해졌습니다. 전 머릿속에서 뭔가 툭 끊기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 올케 언니의 뺨을 갈기고 말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손만 보면 어디 오랑캐 멱이라도 수십 달 정도로 장군감이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랑캐 멱은 못 따도 기분 같아선 올케 언니 멱을 따고 싶다는 일념으로 온 힘을 실어서 휘둘렀습니다. 올케 언니가 저에 비해서는 키도 약간 작고 몸집도 살집이 있는 편은 아니었기에 소뚜껑 같은 손으로 때리니 휘청거리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진짜 1000년 전에 체한 것도 다 내려갈 정도로 기분이 통쾌했습니다. 제 손이 큰 게 처음으로 마음에 들더라고요. 허나 때린 것만으로 완벽히 분이 풀리는 건 아니라 하고 싶은 말도 다 쏟아냈습니다. 그랬더니 간신히 제자리에 선 올케 언니가 팔을 휙 뻗더니 제 머리채를 채가더라고요. 지금 돌았어? 어디다 손을 올려? 너 오늘 죽어보자. 이때부턴 그냥 이판사판이다 싶어서 저도 올케 언니 머리채를 잡고 아주 풍물놀이를 하듯 서로의 머리채를 쥐어뜯었습니다. 올케 언니의 째진 비명소리가 난자해지기 시작했고 그 소리를 들었는지 누워있던 어머니가 놀라서 저희들을 말리러 왔고 아직 떠나지 않고 있던 아주머니들도 허겁지겁 저희 쪽으로 다가와서는 저희를 떼놓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손톱으로 머리통을 한번 쫙 긁은 뒤에 아주머니 손길에 따라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제가 씩씩거리면서 숨을 몰아쉬는데 올케 언니가 제정신을 못 차렸는지 계속 저를 때리려고 들면서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야,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촌뜨기 같은 집구석에 나 같은 여자가 들어왔으면 고마운 줄 알고 받들어 모셔야지. 이래서 수준 낮은 것들이랑은 상종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뭐? 수준 낮은 것들과 상종? 그래, 상종. 네 꼬라지를 한번 봐봐라. 촌뜨기 집구석인 거 티내고 다니니? 명절 때마다 아주 같이 다니기가 창피했어. 내가 지금까지 돌려 말하니까 못 알아들었어? 역시 아무래도 뺨 맞고 머리털 뽑힌 것만으로는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에겐 본때를 보여줘야겠더라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작살내자는 심정으로 대꾸도 안 하고 옆집을 향했습니다. 평소 저희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는 아주머니가 사는 곳인데 아주머니가 소를 많이 길렀거든요. 그래서 가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죠. 아주머니, 소똥 있으면 여기 대야에 한가득 좀 퍼주세요. 아주머니는 소똥이 왜 필요하냐 물으셨지만 전 나중에 설명드린다 하곤 소똥이 든 대야를 안아들었습니다. 냄새가 구리구리한 게 들고 가는 저도 구역질이 날 정도였지만 이걸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는 일념하에 토악질이 치미는 걸 꾹 참고 집에 갔죠. 들어가니 아주머니들이 올케 언니를 막 말리고 있었어요. 아마도 자기도 화가 나는데 내가 대뜸 나가니 날 따라오려고 했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일부러 묻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전 대야에 있는 소똥을 아까 담근 김치 500포기 위에 싹 뿌렸어요. 제 행동에 아주머니들도 어머니도 올케 언니도 모두 경악했습니다. 허나 전 일부러 혹시나 안 묻은 곳이 있을까봐 발로 소똥을 김치에 잘 발라주기도 했죠. 올케 언니는 절 미친 사람 보듯 보며 손과 발을 덜덜 떨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런 올케 언니를 향해 씩 웃어줬고 그리곤 콜택시를 불러서 아주머니 도움을 받아 엄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가요. 엄마는 가는 순간까지 일을 어쩌면 좋으냐고 뒷일을 걱정했지만 전 아니었어요. 엄마와 함께 택시를 타고 저희 집으로 올라왔는데 택시비가 왕창 캐지긴 했지만 아깝지도 않을 만큼 속이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이래서 드라마 주인공들이 이런 짓을 하는구나, 이런 기분이구나 알 것만 같을 정도로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저질러 놓으니 진짜 속이 후련한 게 이제야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나무라면서도 계속 걱정하는 기색을 보였고 전 엄마에게 그런 사람 며느리 대접해줄 필요 없다고, 나한테도 그 사람은 그냥 오빠 아내지 내 가족 아니니까 뭐라고 하던 신경 안 쓴다고 그렇게 말하곤 엄마를 작은 방에 모셨죠. 집에 들어온 남편은 갑자기 저희 엄마가 와 있으니 놀랐지만 제가 있었던 일을 싹 다 얘기해줬더니 경악한 얼굴로 듣고 당신답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날 밤 제가 그 올케 언니한테 그 난리를 치고 갔으니 오빠한텐 당연히 전화가 오고요. 전화를 받자마자 오빠는 자초지종 묻지도 않고 소리부터 쳤습니다. 야, 너 미쳤어? 미친 건 올케 언니고 엄마가 무슨 일 겪었는지 알아? 올케 언니가 허리 구부러진 엄마 김치 담그라 시키고 심지어 내가 오는 날 나를 잡았다더라. 그러면서 엄마가 허리 통증 때문에 일 못하고 누워있으니까 엄마한테 와선 핸드폰 요금 내줬으니까 뭐 돈 안 줘도 됐냐고 그러는데 그 어떤 딸이 그 말 듣고 화가 안 나? 오빤 지금 여기서 올케 언니 편을 들 때야? 전 오빠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낱낱이 알려줬습니다. 정말 하나도 안 빠지고요. 근데 오빠란 놈은 꾸역꾸역 자기 아내 편을 들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가 왜 난리야?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거 몰라? 소똥으로 김치를 바르질 않나? 뺨을 때리질 않나? 그게 지금 정상적인 행동이라 생각해? 정상적이건 비정상적이건 따지기 전에 올케 언니 행동부터 생각해. 언니가 우리 엄마 집으로 불러 제끼고 식당으로 불러서 일 시키고 이거 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그간 엄마 안 말렸어? 엄마 왜 안 말렸냐고. 오빠가 그러고도 아들이야? 엄마가 오빠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바쁘면 사람 쓰기 그러니까 엄마 부를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걸 갖고 난리야. 그리고 내 아내는 하루 종일 식당 운영만 신경 쓰기에도 바쁜 사람이야. 집안일 소홀하면 엄마가 와서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저번에도 엄마가 해준다 해서 한 거야. 엄마 성격에 그럼 올케 언니 부탁을 거절하겠어? 오빤 그렇게 엄마를 몰라? 그리고 그렇게 바쁘면 사람을 쓰라고 해. 엄마한테 돈은 얼마 줬는지 알아? 하루 종일 설거지 시켜놓고 겨우 3만 원 줬더라. 그것도 감지덕지라는 식으로 나한테 보여주라고 하더라고. 3만 원? 오빤 3만 원이란 숫자에 그제야 당황하는 듯했고 말을 버벅거렸습니다. 진짜야? 확실해? 그렇다고 올케 언니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오빤 잠시 후 전화를 내려놓더니 옆에 있던 올케 언니와 대화를 하는 것 같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다 올케 언니가 아니라고 발을 뺐는지 오빠는 다시 전화를 받더니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야, 아니라는데 뭔 소리야. 거짓말까지 지어서 네 올케를 그렇게 만들고 싶냐? 참 야멸차다 야멸차. 너랑은 더 대화 못하겠다. 끊자. 누가 할 소리. 내가 그런 말은 왜 하겠니? 그래, 그렇게 평생 와이프 감싸면서 살아. 대신 나랑 엄마한텐 연락도 하지 말고. 여기까지 오빠와 대화를 하고 나니 정말 더 대화할 가치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오빤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끝내 제 말엔 귀를 닫고 와이프 편만 드는 오빠에게 배신감까지 들었고 상처라도 받은 것 같이 전화를 끊고 아예 차단까지 해버렸죠. 그리고 혹시 엄마한테도 전화가 올까봐 엄마 핸드폰에서도 오빠 번호를 차단시켰습니다. 물론 평생 안부잔식으로 대응한 건 반 정도는 진심이었지만 솔직히 반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피가 섞인 가족인데 만약에 오빠가 자기 잘못을 알고 올케 언니 끌고 와서 정중하게 엄마한테 사과를 한다면 한순간에 실수겠거니 하고 받아줄 의향이 있었죠. 성격상 절대 안 그럴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요. 허나 역시나 오빠는 올케 언니의 말을 더 믿은 건지 지금까지 제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 그런 오빠의 행동에 가족으로서 씁쓸함마저 느껴졌네요. 그렇게 사건이 조금 마무리되고 전 바로 엄마 허리 수술부터 예약했습니다.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수술을 하더라도 1년 이상 재활은 각오해야 한다는 말에 전 알겠으니 수술만 성공적으로 해달라고 의사 선생님께 거듭 부탁드렸어요. 일이 이렇게까지 되니까 엄마가 너무 안 됐고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날 며칠 아픈 엄마를 간호하며 고민을 하다 전 남편한테 어려운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혹시 엄마랑 같이 살아도 될까? 장모님이랑? 엄마 아무래도 거기 시골집에 놔두는 게 좀 마음이 쓰여. 분명 거기 쓰면 또 올케 언니 부탁 들어주고 다닐 텐데 그 꼴도 보기 싫고 당신만 괜찮으면 나 엄마 모시고 살고 싶어. 솔직히 이야기하면서도 좀 무리한 부탁이라고 생각했어요. 반대로 생각해서 만약에 남편이 시부모님과 같이 살아도 되냐 물었으면 저는 선뜻 대답 못했을 것 같거든요. 물론 남편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럴 일이 없기도 했지만 사실 아무리 결혼을 해서 가족같이 지낸다고 해도 상대방의 부모님은 엄밀히 말해서는 남과 같은 관계인데 모시고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남편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제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래, 그러자. 당신 마음 이해해. 지금까지 장모님이 많이 고생하셨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재활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면 좋을 거야. 정말? 정말 괜찮아? 어떻게 그렇게 바로 흔쾌히 대답할 수 있어? 장모님이 평소에 나오면 엄청 잘 챙겨주시잖아. 맨날 더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고 그러시고. 난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없었으니까 뭔가 부모님 있으면 장모님 같은 느낌이 들 것 같다는 생각 자주 했거든. 저는 남편의 말에 코끝이 찡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가 저 모르게 남편을 많이 챙긴 모양이더라고요. 전화도 자주 하고 늘 아들, 아들 하셨다는 게 남편은 그때부터 저희 엄마를 부모님처럼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저희 엄마는 지금 현재 허리 수술을 하셨고 지금은 꾸준히 병원을 다니며 재활하면서 저랑 남편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엄마가 종종 손주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같이 사니 매일 손주 얼굴 봐서 좋다면서 웃으시고 저희 애들도 엄마보다 할머니가 더 좋아 그렇게 했을 정도로 저희 엄마를 좋아했는데 그리 좋아하는 할머니가 매일 함께 있으니 행복한가 봅니다. 쓰고 나니 제가 성질 부린 얘기밖에 없어서 조금 겸연쩍어지네요. 그래도 제 행동에 후회는 없습니다. 저희 올케 언니 같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누구에게든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가족이 있다면 꼭 반드시 해야 하는 말을 하세요. 저는 다혈질이고 성질도 있어서 소똥까지 김치에 발라가며 복수를 했지만 굳이 꼭 저와 같은 방식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누구든 간에 하고픈 말, 해야 하는 말들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당하고만 계시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제 속 터지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엔 평안만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